하남에 살고 있는 김용춘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에 온 지가 벌써 1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남에서 10년 이상을 살면서 하남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 12월 달에 하남 교산 신도시가 발표됨과 동시에 지역 동네 분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신도시, 하남 교산 신도시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관심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후위기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하남 교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하남시가 청정 하남을 표방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기후위기에 잘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하남 교산 신도시를 통해서 한번 하남 시민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대전환, 즉 전기와 수소를 통해서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든가 애플, 구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최근 10년 사이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새로운 산업,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아서 전기와 수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자 전 세계가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에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또 봐야 될 것이며 또 우리 향후 우리 미래 세대들이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자리 창출 등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교산 신도시도 2028년 원래의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보상 지연, 그 다음 문화재 발굴 등 지금 2030년이 지나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중간 단계로서 2030년 기준으로 과거 2017, 18, 19년도 대비 온실가스를 약 30% 내지 40%를 줄이겠다라고 경쟁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30% 또는 20%까지 2030년도에 새로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하남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 2030년 준공 목표를 하고 있는 교산 신도시는 과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교산 신도시 대책위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LH, 교산 신도시 사업 시행자죠. LH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지구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수립하고 있느냐, 도시계획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료를 좀 공유해 달라.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자. 이에 대한 LH 반응은 상당히 좀 차가웠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발표가 되고 21년 10월 달에 지구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비밀스럽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걸 누설했을 경우 책임자 처벌이니 그 다음에 상당히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구계획에 대해서 또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그냥 묵살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처음 당초에 신도시를 발표할 때 김현미 장관이나 그때 당시에 시장님,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내용들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럼 과연 21년도 10월 달에 발표된 지구계획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도시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한번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사로서 부동산을 전공하고
또 도시계획을 전공한 입장에서 21년도 10월 달에 발표된 지구계획과 그 다음 최근 세계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도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2020년도 한국판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도시계획이 반영되었는지를 조금 검토하는 과정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1기, 2기, 3기, 지금 현재 하남 교산 신도시는 3기 신도시입니다. 70년대, 80년대 1기 신도시와 지금 3기 신도시가 도시 설계, 도시 계획 면에서 거의 진전되거나 변화된 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도시 하면은 차량 중심의 도시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서 대도시에 이제 40군데의 세계적인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서 C40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석 연료 없는 거리를 선언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2030년 되면은 대부분 화석 연료 없는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중심에서 이렇게 내연기관 차 중심에서 이제 탈피하겠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기존의 도시를 변환하겠다라고 경쟁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2030년 준공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가 과연 사람 중심인지 차량 중심인지 그 내용을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하고 향후에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교산 신도시가 과연 어떻게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시민들이 활동을 통해서 계획을 변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한쪽 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차량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많고 양쪽으로 겨우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 신도시의 모습들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이라는 말이 지금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차량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이 하남은 47%입니다. 그러면 하남도 지금 차량 통행이 많다는 거죠. 교통요지답게.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 내부고 또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전 세계 에너지 75%가 도시에서 소비되고 온실가스 80%가 도시에서 발생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이라 외치면은 도시에서 먼저 탄소 중립이 되지 않으면 절대 2050년 탄소 중립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학회장이 과거에 그린 뉴딜은 그린 뉴딜이다. 즉 어반 딜 해서 도시에서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C40 세계적인 도시들이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 어떤 내용이냐? 자동차가 보시면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트램, 그리고 걸어다니는 사람, 자전거. 그래서 걷기 좋은 도시, 또 자전거, 대중교통을 중심의 도시. 그럼 차량은 뭐냐? 차량은 외곽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자전거 중심, 걷기 좋은 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이 불편해야 됩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꽉 막혀 있지만 차량 중심. 이 화면은 차량이 불편한 도로. 그러면 사람이 걷기 좋은 도로가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지금 도시가 바뀌어가고 있고 기존 도시를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는 당연히 이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작 보시면은 지금 기존 공식에서 위에 거는 지금 차도가 4차선, 보도가 한쪽 편에 있지만은 이제 밑에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밑에 화면을 보면은
그나마 보도가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전거 도로가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 정도까지 온 거죠. 요것도 아직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려면은 지금 이 차의 폭이 더 줄여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정책 방향 했는데 이거는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걷기 좋은 도시를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파리를 예를 들면은 파리는 2025년도에는 거의 모든 도시 내에서는 도보와 자전거만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서 75% 정도 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차는 아예 파리 시내 들어오지 마라. 주차장도 없애겠다라는 게 파리시의 목표고 그 목표 연도가 2025년입니다. 그러면 하남 교산 신도시는 2030년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남 교산 신도시는 파리를 넘어서 더 선진화된 교통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지금 현재 2021년도 10월 달에 발표한 하남교산 신도시 지구계획, 도시계획의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것 같이 기존 도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즉, 80년대, 90년대 1기, 2기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똑같습니다. 도로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의 한 80~90%가 도로고 차량 중심이고 한켠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전거 폭이 2m입니다. 원래 기존 안에는 1.6m, 1.7m였는데 자전거 길을 확보한다 했는데 2m입니다. 2m면은 양 사이드로 2m 자동차가 다니면은 부딪힐 위험도 있고 상당히 충돌 위험도 있고 위험합니다. 최소한 자전거가 편안하게 달리면은 자동차 같이 한 4m 폭을 유지해야 될 건데 지금 이런 화면을 보면은 자동차 중심이지 자전거와 사람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걷기 불편한 도시를 지금 설계해 놓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하남교산 3기 신도시 2030년 준공 예정인 하남교산 3기 신도시의 모습입니다. 이걸 저희 하남 시민이 저희 지역에 이런 내용으로 도시계획이 설계가 됐는데 그냥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남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맨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워킹, 이제 사람이 걷기 편한 그런 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자전거, 최하위가 자동차입니다. 자가용.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왼쪽 화면과 같이 이렇게 도시를 설계하고 도시를 계획하고 기존 도시를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변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새로 만드는 도시는 이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H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H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LH 내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아까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산 신도시에서 반영된 내용은 지금 제로에너지 건축에서 제로에너지 도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2030년 준공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는 제로에너지 건축 수준에 딱 머물러서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즉 건물에 대해서만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반영을 시켰지 오른쪽과 같이 제로에너지 도시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지금 현재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지 않겠다. 그냥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도시에 있어서 만약에 대단히 공동주택단지에 약 20% 정도 되는 면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지로 확보를 한다. 그럼 LH의 수익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LH는 땅을 보상을 주고 싸게 매입을 해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갖춰서 굳이 마이너스 수익을 창출하면서 땅을 팔기는 부담이 된다. 이런 취지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3기 신도시가 제로에너지 건축 수준에서 끝날 것인지
제로에너지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지구 계획이 확정이 됐지만 충분히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하남 시민들이 또 똘똘 뭉쳐서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한다면은 좀 더 나아지는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밑에 참고사항으로 보면은 2025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건물을 의무화됐고 2030년에 모든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남교산 신도시가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반영시켰다라고 해서 상당히 LH가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 신도시에서 미래 신도시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 LH에 있는 토지주택연구소의 자료입니다. LH 내에서도 이미 3기 신도시는 지금 앞으로의 미래 신도시는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 그 다음에 역사와 예술이 함께하는 도시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개괄적으로 저희 하남교산 신도시가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저희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과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청정 하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또 청정 하남답게 도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합되고 노력하고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후 저희가 하남교산 신도시를 작년에 지구계획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사용계획서, 교통영향평가서, 자족기능 강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남교산 신도시가 왜 이렇게밖에 계획되지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도시로 신도시가 또 변경이 돼야 될지, 또 저희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